네, 안녕하세요. 할짝건축 아카데미의 김축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묻혀 있는 이 지하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매한 부분들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 건축법에는 지하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지자체마다 해석을 막 달리하니까 하나의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똑같이 좀 해석하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기준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각 층 건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 흙이 지하층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하층으로 보고 싶다는 그 부위가 지하층 부분을 2분의 1 이상 덮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덮고 D 덮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은 노출돼 있고 옆도 살짝 노출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 이상 덮여 있으면 이거는 지하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산정 방식을 어떻게 볼 거냐? 가중평균의 지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4m로 봤을 때 2m 이상 흙이 덮여 있어야 이거를 지하층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 위에 2층은 당연히 지상층으로, 누가 봐도 지상층으로 보이지만 아래층은 일부가 흙이 덮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하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산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당의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당의 지표면은 여기 이 당의 지표면 있잖아요. 이 지표면의 이 수평거리들, 여기 10m, 20m니까 뒤에도 20m가 되겠죠. 이건 그냥 직사각형으로 쉽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면이 막 다각형이면 뭐 이렇게 이 경우를 다 산정해야 돼. 다 산정. 근데 오늘은 설명해야 되니까 쉽게 이 나와 있는 것,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에도 나와 있는 사례를 보고 하는 겁니다. 20m가 두 개 있고 10m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20m가 두 개 있고 10m가 두 개 있고 이 길이가 있는 거고, 흙에 덮여 있는 부분들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층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면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뒷부분하고 이 옆부분, 이 지금 흙이 이만큼이 덮여 있는데 이 덮여 있는 부분을 길이로 이제 나눠 가지고 몇 미터가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산정해 보니까 10m짜리가 이 층고가 4m니까 4m짜리 4m, 10m에 4m로 곱해서 이제 반만 덮여 있다는 거예요. 반만. 나누기 2 해서 이게 20m고, 근데 이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20m짜리가 전면은 덮여 있지 않고 뒤에는 4m 높이까지 다 덮여 있으니까 20m 곱하기 4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m, 여기는 40m. 그러면 120m가 되고, 여기는 40, 60이니까 2m. 4m의 대지, 4m의 이 흙의 높이에서 2m가 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그러면 여기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h보다
우리 그 지표면 가중평균 지표면이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이 층고의 반보다. 이 H는 층고입니다. 층고는 바닥에서 이 바닥 구조체 슬라브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슬라브까지의 높이를 보는 거예요. 높이. 층고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m 건물이다. 4m 건물이니까 2m 이상만 덮여 있으면 이거를 지하층으로 본다는 거니까 여기는 이상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들이 있는데 지하층의 정의를 보면은 예전에는 반자 높이를 기준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반자로 하면 이게 천정 높이니까 내가 이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천정을 더 낮게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낮게도 설치할 수 있고 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뜯어버리는 거죠. 지하층으로 인정받고 나서 뜯어버리면 다시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그쵸 여기 있네요. 반자 높이를 조정하는 불법 건축물이 성행하자 법을 개정해서 고정할 수 있는 것. 이 반자는 뜯었다가 막 설치할 수 있지만 층고는 이 구조체를 뜯고 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층고를 기준으로 이제 지하층을 정의한다. 바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슬라브에서 슬라브까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땅의 높이가 이제 있으면 거기서 2분의 1 이상만 덮여 있으면 지하층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례가 여기서 이제 뭉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총 크게 4가지의 사례를 든 거고 이건 번외인데 흙이 완전히 묻힌 경우 4면이 그리고 한 면이 열린 경우 3면은 닫히고 한 면이 열린 경우 한 면은 완전히 묻혔는데 양쪽 면이 경사로를 가진 대지인 거죠.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식 있잖아요. 그 식과 맞는 사례. 그리고 뒷면 한 면은 묻혔는데 양옆에 이 3면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지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여기는 일부가 썬큰으로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이거를 지하층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완전히 묻힌 경우니까 솔직히 이런 것들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지금 다 덮였잖아요. 다. 누가 봐도 지금 이 흙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지하층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산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굳이 산정해 보자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냥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더라도 쉽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냥 이 수평거리예요. 수평거리만 보면 됩니다. 이 수평거리 12m, 10m. 자, 10m의 수평거리가 3m 정도, 3m의 흙에 지금 덮여 있잖아요. 덮여 있는데 앞뒤야. 그러니까 양옆에 앞뒤가 다 덮여 있어. 이거 다 계산하고 여긴 12m 길이 수평거리인데 12m 거리가 3m의 높이를 다 덮여 있고 양옆이니까 2개. 그래서 132m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m 곱하기 2개. 여기 앞뒤가 있잖아요. 수평거리가 여기 양옆에 12m 2개 해서 44, 132 하니까 3m가 나오는 거예요. 지표면의 가중평균이 3m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하층이 3m가 덮여 있다. 3m 그리고 100%가 덮여 있으니 지하층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은 이렇게 옹벽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뒤에는 흙으로 이렇게 싹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도로는 이렇게 있어서 이 지하로 이렇게 간혹 이렇게 출입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3면이 덮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한 면이 노출돼 있다. 덮여 있는 걸 생각해 보면 10m짜리 수평거리 10m짜리 3m 덮여 있는 거는 앞은 열려 있고 뒤는 닫혀 있으니까 한 번 곱하기 2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면은 열려 있으니까. 근데 12m 곱하기 3m 그리고 양옆에 덮여 있으니까 2번 102가 되고, 이제 이 수평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한 그 수평거리를 모두 합산한 값이기 때문에 앞뒤 양옆을 모두 더해서 44가 나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값을 보면 102 나누기 44니까 2.32, 여기는 2.32m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 우리가 지금 3m를 층구로 잡았기 때문에 3m의 반이니까 1.5보다 많이 덮여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지하층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에 묻혀 있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12m에 3, 우리가 여기 지금 12m에 3m를 덮여 있는 건데 반만 덮여 있으니까 2분의 1 나눠주는 거예요. 2를 나눠서 반만 덮여 있다. 근데 이 반만 덮여 있는 게 2개니까 2개를 곱한 거고, 앞에는 노출되어 있어서 흙이 덮여 있지 않고 뒤에는 다 덮여 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3m로 해서 뒷부분을 다 덮여 있는 걸 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66이 나오고, 이 수평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불변, 우리가 지금 이 덮여 있는 면을 다 하는 면에 있는 거리를 다 합산하는 거니까 그대로 44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흙이 정확하게 1.5m가 덮여 있다 라는 건데, 이상이기 때문에 1.5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여기는 한 면이 묻혀 있고 3면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하층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딱 봐도 인정 못하죠. 왜냐면 지하층에 묻혀 있는 게 2분의 1인데 눈으로 봐도 이거는 2분의 1이 아니잖아요. 한 면만 덮였고 나머지 3이니까 적어도 4분의 3이 열려 있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흙으로 덮여 있는 부분, 여기 10 곱하기 3 뒷변이 덮여 있는 부분이 한 번 있고, 이 수평거리는 열려 있는 값은 우리가 계산이 안 되니까 안 됐는데 거리는 그대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44m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걸 계산하면 0.68m가 돼요. 그러면 1.5m보다 낮은 값이기 때문에 지하층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우리 현장을 보면 건물이 이렇게 정사각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물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쵸? 원형으로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원형 값을 결국은 이 벽 면적을 더하는 거거든요. 벽 면적. 각 이 벽에 대한 면적을, 이 면적들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적에 있는 흙이 덮여 있는 부분을 산정하는 거예요. 산정하는 거니까 정 어려우면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얼만큼 덮여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원래는 36인데 반 덮였으니까 여기 18m, 나머지 여기 18m가 덮여 있고, 이런 거를 솔직히 스케치업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쉽게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산정 값을 이제 도면에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케치업으로 하면 대부분 나와요. 이제 번외인데, 이거는 일부가 썬큰으로 열린 경우예요. 썬큰으로 열린 경우도 지하층으로 볼 거냐, 이 값은 동일하게 다 봅니다. 여기도 아마 이 면에 있는 부분까지 다 해서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하층은 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DA라고 해서 환기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그 공간도 결국은 건물의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면도 다 이제 건축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거는 과하게 막 엄청 여러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를 남용한 것처럼 법을 악용한 것처럼 본다고 하면 이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것도 이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3면이 덮여 있는 것을 계산하면 누가 봐도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세모다. 지자체마다 인정하는 데가 있고 인정하지 않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정해 줄 거예요. 썬큰으로 해도 이게 지하층으로 보이니까 인정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무에서 해결하는 지하층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자면 자,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혹 아까 지금 1.5m였잖아요. 지금 여기가 층고가 1.5m에서 겨우 지하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흙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덮여 있다면 1.5보다 낮아지니까 지하층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간혹 어떻게 하냐면 옹벽을 이렇게 쌓고 여기를 지금 이렇게 옹벽을 싼 거예요. 싼 거. 쌓고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이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3면에서 2면이 가득 덮여 있고 한 면은 완전 노출, 한 면은 반 노출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산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1.5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하층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사지에서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게 3면이 노출돼 있는데 간혹 이렇게 덮어서 나는 지하층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3면은 지금 다 덮여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열려있던 데를 이렇게 덮어서 지하층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지자체마다 다른데 저기 서울 쪽을 보면 이렇게 덮어가지고 예전에 많이들 해서 지하철로 산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예요. 왜냐면 과하게 이렇게 지화화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경사로인데 이 경사로의 흙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옹벽을 취해서 흙을 담아두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이렇게 조경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조경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사로인데다가 옹벽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좀 지하처럼 만들 수 있는 과정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맨 땅에 내가 옹벽을 하겠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들은 갑자기 너무 큰 여기가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했더니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여기서부터 지상 1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하 1층으로 받아가지고 3계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반면 여기는 못 올리는 거죠. 여기가 3층이 돼버리니까. 3층까지 만약에 높이 제한이 있다면 건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해법이었더라면 지금은 해법 되기가 어렵다. 이거는 조금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상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가 다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용적률은 0%가 되는 겁니다. 올 지하로 이제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전면이 지금 뒷면과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쌓아서 지하화 시킨 겁니다. 이런 거는 여기가 지금 흙이 이렇게 덮여 있어 가지고 한 면은 노출, 3면은 덮여 있는 경우로 해서 지하화 시키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하인데 이렇게 지하로 출입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3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3면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옆에 있는 건물들랑 다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 이 앞부분은 자연스럽게 옹벽으로 가려지고 각 구역마다 이렇게 지하층으로 출입하는 주차장이나 뭐 진입 계단, 이렇게 진입 계단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층을 산정하는 거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결국은 1.5m가 아니라 이 2분의 1,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근접치에서 많이 싸웁니다. 이 근접치. 근데 근접치 가깝다, 만약에 1.45다 하면 흙을 아까 말한 대로 조금씩 이렇게 덮어가지고 성토해가지고 지하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건축사 사무소하고 잘 해결해가지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층고는 아까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1.5, 층고가 3m니까 말이고, 층고가 4m면 당연히 여기가 2m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하층 산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 드리겠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 면적이 지하층과 동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하층을 최대화하고 상부층은 건폐율에 맞춰 가지고 건물의 위치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뭐라 그럴까요? 한 20%다 해서 건물을 이만큼 축소시켰는데, 이 부분이 지하 1층 부분이 지하층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서 1m 지표면 가중평균 지표면에서, 지금 여기는 가중평균을 했을 때 지표면이 지금 1.5m가 되는 거예요. 반 덮여 있으니까. 근데 반 덮여 있을 때 1.5m에서 1m 이상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1500이잖아요. 1m 이상 넘어가는 이 공간도, 이 부분도 건축 면적에 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하층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건축 면적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건폐율이 오버돼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날려면 여기를 낮춰야겠죠. 이렇게 2500으로. 근데 이거는 실내 구조가 어떻게 되냐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층 받았다고 해서 이제 여기는 뭐 건폐율이 안 들어가겠네 했다가 여기서 건폐율이 산정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